서울의 심장 용산. 대대로 번영과 교류의 중심이었던 이 땅은 이제 6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합니다. 그 첫 번째 용산의 헤리티지입니다. 한강 나루터를 통해 세계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던 도시, 이태원의 다국적 문화와 한남동의 세련된 트렌드가 이어지는 곳,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땅은 이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남 뉴타운 개발입니다. 서울 도심 유일의 초대형 뉴타운. 약 1만 3천 세대 규모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DLENC까지 국내 4대 건설사가 참여하는 초대형 주거벨트. 한남 뉴타운은 서울 도심의 생활권을 새롭게 재편합니다. 세 번째로 캠프킴 부지와 네 번째 수성구 부지 개발입니다. 한강로의 중심 캠프킴 부지, 약 3,100여 세대로 8개 동의 주거와 상업 복합단지로 용산 역세권의 핵심이 됩니다. 동빙고동 수성구 부지는 국제 교류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탈바꿈합니다. 다섯 번째 용산공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 용산공원은 약 90만 평 규모의 녹지가 서울의 새로운 호흡이 되고 뉴욕 센트럴파크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녹색 심장으로 자리합니다. 여섯 번째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서울역과 맞닿은 용산역 정비창 부지, 총 17만 평의 광대한 터 위에 국제 업무와 첨단 산업, R&D 산업, 주거와 문화가 융합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의 중심지, 서울 최초의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1,500%라는 전례 없는 스케일과 서울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와 미래, 문화와 자연, 비즈니스와 주거가 만나는 도시, 서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할 새로운 중심, 용산 6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 서태복 플래닝 박근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선 좀 평면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가장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가장 장점 중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한 동으로 올라간 주상복합 건물이 아니라 전체 14,000평에 펼쳐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호텔, 오피스동이 있죠. 좀 더 구분이 명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더 파크사이드 몰과 신세계백화점 브랜드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는 점이 또 이 파크사이드 단지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 파크사이드 서울 단지는 용산공원이 90만 평이죠. 이 90만 평이라는 용산공원의 바로 동쪽 우측으로는 고급 주거단지, 좌측으로는 상업단지,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죠. 용산공원을 중심에 두고 주거단지와 상업단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한남 2, 3, 4, 5구역이 재건축이 될 예정이죠. 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고급 단지이기 때문에 용산구에서는 첫 번째로 고급 주거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용산공원의 그림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와 서울 용산공원의 크기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 용산공원 내부의 사진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용산공원을 품고 있는 근거리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느껴본 적은 없지만 제 지인분의 집에서 용산공원을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멋진 광경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더 파크사이드 서울 단지와 그 부근에 있는 주거지들은 다 용산공원을 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이 단지의 이름이고요.
우측으로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오피스텔 775실, 바로 좌측으로 아파트 5개 동 419세대입니다. 준공은 27년 6월로 똑같이 들어가고 현재 현대건설에서 공사 중이죠. 전체 지상 20층으로 들어가고요. 가장 끝동에 있는 2개 동은 로즈우드 서울 호텔동입니다. 일부 오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서양인데요. 이 서양 쪽으로 해서 용산공원 뷰를 좀 표현해 놨는데 너무나도 예쁘게 표현해 놨습니다.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 단지 안에 오피스텔 아파트, 로즈우드 서울 호텔, 또 비즈니스 센터, UN 플라자, 중간에 들어가는 그 아트컬처 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좀 잠시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평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단지 배치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요. 정확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단지 배치도는 좌측과 우측 사진은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좌측에서 좀 안내를 드리면 용산공원과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앙에 있는 대로 녹사평 대로입니다. 녹사평 대로에서 우회전하셔서 단지 초입에서 로터리를 지나서 우회전하시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아파트동입니다. 직진을 하시면 더 파크사이드 웨이를 지나서 분수대 광장을 지나게 되고 로즈우드 서울 호텔과 업무시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이태원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겠죠. 지금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방향은 지금 표시해드리는 쪽이 서쪽이고요. 여기에서 보셨을 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총 4개 동인데요. 좌측이 A동, 위쪽이 A1동, 아래쪽이 A2동. 평형은 똑같지만 A1동이냐 A2동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A2동 바로 앞쪽에 스타벅스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B동이 53제곱미터가 들어가 있는 B동, 그다음에 C동, D동으로 이어지는데요. A1동과 A2동에서는 전면 서양으로 용산공원 보이는 방향에 지금 94, 99, 105 타입, 103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A1동의 4호 라인, A2동의 4호 라인이 어떤 타입인지, 또 그리고 B동에서는 어떤 타입을 추천드리는지, 또 C동에서는 74 타입이 분홍색인데요. 74 타입의 판매셀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층부터를 좀 건의를 드리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D동 앞쪽으로는 65 B타입과 앞에 70 D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또 명확히 한번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해서 색깔 표시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오피스텔 평면도가 전체 앞에 한 면만 봅니다. 대부분 다 한 면을 바라보지만 일부 타입은 2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부터 표시되어 있는 A동은 지상 1층이 상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B동은 어떤 라인은 3층, 어떤 라인 4층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2층과 3층까지가 상가가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C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높이 3층까지가 상가 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동도 마찬가지로 3층까지고 아파트 시설의 일부 4층까지 상가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85 A1 타입으로 해서 리빙룸, 펜트하우스에서 용산공원이 보이는 방향을 이미지로 표현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보시는 느낌이고요. 56A 제곱미터, 74A 제곱미터의 이미지 느낌입니다. 99 타입과 105 타입 전면 구동이죠. 거실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용산공원이 아름답게 좀 펼쳐져 있어요. 이제부터 평면도를 보시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평면도에 대한 느낌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서 객관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창이 2면보다는 한 면이 더 있는 3면을 좋아합니다. 3면 개방. 그러면 일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평면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뚱뚱한 평면, 와이드한 평면을 더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런 이유는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눈의 시야도 눈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정면을 바라보죠. 그러나 좀 웃긴 표현이지만 하나가 더 있다고 보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53제곱미터처럼 전면부에 투베이 시스템으로 해서 창호가 2면이 있는 것과 이따 보실 61제곱미터는 창호가 3개로 늘어납니다. 3베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베이부터 추천을 드릴게요. 53제곱미터는 전용 16평이고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3.1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19평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아까 첫
첫 번째 말씀드린 평면을 보실 때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 게요. 첫 번째로 창호가 몇 개인지, 두 번째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발코니 면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동호 고르는 게 좀 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3제곱미터는 아일랜드 식탁 없죠. 또 투베이 시스템입니다. 지금 B동 전면부에 들어갔었고요. 여기는 지상 12층부터 20층까지는 용산공원이 일부 보였기 때문에 다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래층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투베이 시스템의 몬드렌 호텔 쪽이니까 남남 동향이죠. 투베이 시스템의 아일랜드 식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을 좀 중요시하시고 굳이 내가 큰 평수가 필요 없다 싶으면 56A도 추천드립니다. 56B타입은 청하아파트 쪽으로 동남향이고요. 두 라인은 D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텔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중심에 있는 단지의 저층부에서 연결되는 상업시설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56B타입도 전용 17평, 발코니 2.7평, 실사용 19평으로 해서 투베이 시스템의 아일랜드 식탁은 없습니다. 61A타입입니다. 남동향으로 해서 18평에 2.8평 발코니, 실사용 21평, 이제 좀 20평대로 올라갔죠. 그런데 61A타입과 B타입은 층수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와이드한 평면, 뚱뚱한 평면입니다. 해서 앞쪽으로 해서 3베이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바로 직전에 보셨던 53, 56 타입과 좀 달라졌죠. 창호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저라면 분양가 차이가 얼마 없다면 앞에 6자가 들어가는 와이드한 평면과 아일랜드 식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61B타입도 A타입과 거의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63A타입입니다. 청하아파트 방면이죠. 여기도 전용 19평에 발코니 2.3평, 실사용 21평이 넘어갑니다. 조금 더 네모 반듯한 평면처럼 보이고요. 지금 3베이 구조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이 위치를 하고 있고 향이 중요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63B타입도 A타입과 비슷합니다. 해서 향이 중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동은 D동입니다. 네, 65A타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6자가 들어가는 타입 중에 A1동의 65A타입과 D동의 65B타입을 추천드립니다. 65A타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3베이 구조와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서 지금 65A타입 A1동은 아파트 출입구와 오피스텔 출입구 정문 앞쪽에 있기 때문에 발코니 나와서 좌측을 보시면 전망이 훅 튀어 있습니다. 해서 좀 귀한 타입이었고요. 지금 다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B는 A1동과 A2동에 두 라인 들어가지만 제가 추천 먼저 드리고 싶은 타입은 D동입니다. 왜냐하면 저 3개 라인은 앞쪽으로 해서 유엔플라자 분수대 광장 앞쪽이고요. 또 이태원 방향까지 연결되는 길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어느 정도 시야가 튀어 있고, 옆에 로즈우드설 호텔이 두 개 동 사이에 조경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갑니다. 그 조경을 볼 수 있는 층이 제가 예상했을 땐 아마도 한 7층부터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7층부터 20층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67타입은 몬드레안 호텔 방면이고요. 전용 20평에 실사용 23평입니다. 자, 69타입입니다. 제가 아까 6자 들어가는 타입 중에 A1동의 65A 라인과 그 다음에 69를 추천드렸는데요. 이 69 타입도 똑같이 A1동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출입구에 로터리를 지나서 들어오는 방향이라 어느 정도 조경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69 타입의 평면은 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69 타입만 이면 개방입니다. 이면 개방으로 해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2배 이상이죠. 6.3평입니다. 그래서 21평의 발코니 6.3평에서 실사용 27.5평이고요. 또 이면 개방으로 해서 4개의 면으로 바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도 잘 들어오고 많이 시야가 넓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꼭 드리는 타입인데 지금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70A 타입입니다. C동이 들어가고 전용 21평, 서비스 3평 해서 실사용 24평입니다. 네, 70B 타입이죠. 전용 21평, 발코니 3평, 실사용 24평에서 같은 C동에 들어갑니다. 70C 타입은 D동에 제가 추천드린 65B 타입 양
옆쪽입니다. 2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용 21평, 발코니 3평, 실사용 2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70D 타입은 D동에 1개호실만 마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이 실사용 24평입니다. 71 타입은 17개 호실로 해서 C동에 들어가고요. 전용 21평, 발코니 1.6평, 실사용 23평입니다. 72 타입도 똑같이 실사용 23평이고요. 좀 전에 보셨던 71 타입이 청화 아파트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중간에 공간이 텀이 있어서 시야가 트여 있다라고 하면 72 타입은 청화 아파트 방면이라서 71과 72를 비교하신다면 저는 71 타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74A 타입입니다. 앞에 7자가 들어가는 타입 중에 저는 74A 타입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74A 타입이 다 소진되고 나서 다른 타입을 고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릴게요. 향은 북향이긴 하지만 지금 3베이 구조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요. 또 옵션 사항도 있긴 했는데 지금 단계에는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옵션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옵션은 어떤 거였냐면 베스룸 2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스트 화장실이 게스트 화장실을 선택할 거냐 수납을 선택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3베이 구조의 아일랜드 식탁 있죠. 그리고 C동 앞쪽으로 이 더 파크사이드 웨이가 들어가잖아요. 이 74A 타입은 다른 라인에 비해서 더 파크사이드 웨이를 보기는 하지만 아파트 2개 동 사이에 상가동이 있어서 전면부에 아파트 상가동 위쪽에 조경 뷰 위쪽으로는 라인이 어느 정도 시야가 튀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좌측 라인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용 면적 80 타입입니다. 전용 24평에 발코니 3평, 실사용 27.5평입니다. A1동과 A2동으로 들어가고요. 84 타입입니다. 전용 25평에 발코니 2.8평, 실사용 28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B동에 청아 아파트 보는 동양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호가 이면으로 되어 있죠. 네, 94 타입입니다. 전용 28.6평, 발코니 3평, 실사용 31.6평인데요. 당연히 A동이 있으니까 처음에 분양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으로 용산공원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98 타입입니다. 앞에 9자가 들어가면서 유일하게 C동에 들어가고요. 이 두 개 라인이 있을 때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좌측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8 타입은 전용 30평, 발코니 4.4평, 실사용 34평입니다. 해서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는 게 지금 A동에 있는 평면과 매우 똑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렇게 와이드한 평면은 A동에 있는 평면과 C동의 98 타입밖에 없습니다. 99 타입입니다. A동의 전용 30평, 발코니 4.4평, 실사용 34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03 타입입니다. A2동의 이면 개방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 31평, 발코니 4.4평, 실사용 35.7평입니다. 마감입니다. 105 타입입니다. A1동의 이면 개방이고요. 전용 31평, 발코니 5.8평, 실사용 37.8평인데 여기에 좀 장점은 아까 103 타입과 105 타입 똑같이 이면 개방이고요. 105 타입은 특수하게 마스터룸 옆쪽으로 해서 실외 발코니가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감입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입니다. A1동의 101타로 A1 타입 전용 55.7평 되어 있고요. 이때만 해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야외 발코니 면적 계산이 안 됐었어요. 아마도 한 17평 정도 되지 않을까 계산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183 A2 타입입니다. 전용 55평 똑같이 야외 발코니 약 17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감입니다. 지금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평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금액대별로 권유드리는 타입을 먼저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금액대가 낮은 35억 미만 선은 53 타입과 56A 타입, 56B 타입이 있고요. 53 타입은 29억 8,300만 원에서 32억 6,800만 원이었고 56A 타입은 32억 5,600만 원에서 3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56B 타입은 33억 1,200만 원에서 34억 4,700만 원이었고요. 40억 언더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61A 타입은 36억 2,100만 원에서 38억 4,700만 원이었고요. 61B 타입은 38억 4,700만 원 동일합니다. 63A 타입은 38억 5,600만 원에서 40억 1,300만 원. 63B 타입은 38억 4,100만 원에서 39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65A 타입이었습니다. 다만 마감이 됐고요. 금액은 37억 300만 원에서 39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65B 타입이고요. 36억 9,800만 원에서 39억 3천만 원입니다.
6호 B타입은 D동의 2, 3, 4, 5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또 6호 타입은 A 원동을 추천드리고요. 39억 4,100만 원에서 44억 700만 원까지입니다. 50억 언더 상품으로는 74A 타입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금액대는 44억 1,600만 원에서 45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2억 언더 상품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 98 타입으로 60억 4,400만 원에서 61억 6,8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65억에서 79억대까지의 추천은 94 타입, 99 타입, 103 타입, 105 타입인데 A동은 전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은 그 아래 것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해서 40억 언더, 50억 언더, 또 60억대 가능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제가 추천드렸던 타입을 강력하게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사이드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한 안내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공원 동쪽으로 유엔사 부지가 보이시죠? 대지 면적 14,000평대고요. 서쪽으로 A 원동과 A 투동 앞쪽으로 용산공원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산공원에서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오피스텔, 좌측으로는 5개 동 아파트동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단지의 주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로터리가 있고요. 로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오피스텔 출입구,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아파트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로즈우드 서울 차량 출입구입니다. 단지에 지상의 상업시설들 중간중간 이렇게 아름다운 조경들 보이시죠? 여기 분수대는 UN 플라자입니다. 오피스텔 D동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게 오피스텔 D동이고요. 분수대 옆쪽으로도 이렇게 벤치 공간과 함께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조경은 로즈우드 서울 단지의 조경입니다. 네, 서쪽으로 이렇게 용산공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요. 단지의 모형도를 모델하우스에서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감탄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곳곳에 아름다운 조경들이 가지각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장점인데요. 지상에 들어가는 상업시설 자체가 아주 세련되고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동으로 해서 지상 4층까지 상가동이 연출이 되고요. 이렇게 벚꽃나무도 많이 조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하에 이 에스컬레이터는 C동 지하에 있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마켓과 함께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고요. D동 앞쪽으로 해서 지하층에는 저렇게 보이드 공간으로 해서 상업시설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이미지를 좀 표시해봤습니다. A동에서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발코니에 앉았을 때 용산공원 뷰가 나옵니다. A 원동과 A 투동 사이에는 지상 루프탑이 있고요. 이렇게 야경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크사이드 스위트 저층부에 들어가는 어메니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어메니티는 로즈우드 서울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웰컴 로비 영상이 보이는데요. 아주 멋스럽게 그린색과 함께 호텔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잘 꾸며진 공간이고요. 클럽 라운지의 영상입니다. 조형물과 함께 고급스럽게 해놓았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영상입니다. 네, 프라이빗 라운지의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로즈우드 서울에서 운영하는 어메니티를 자세히 보고 계신데요. 피트니스 모습입니다. 요가 스튜디오고요. 골프 클럽입니다. 또 스파와 함께 사우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아주 자세한 평면을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타입 기억나실까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문의 주셔도 됩니다. 지금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대해서 평면만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좀 함축을 해드리자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방문 주셨던 고객분들이 10분이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이 10분 중에서 9분은 분양가 얘기를 하십니다. 해서 저희 고객분들도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를 받으실 때 어떠한 수익률을 계산하시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안 계세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오롯이 소유의 목적 또는 필요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를 왜 분양을 받아야 하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장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스위트는 유일하게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이 775실인데요. A동이 좀 마감이 됐던 이유를 잠시 안내를 드리면 전용이 32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전용 25평, 공급평수로 30평대로 분양 중인데요. 레미안 원베일리 또는 청담 르엘 같은 경우에 이 30평대의 매매가가 가장 금액이 낮은 게 60억 언더 또는 7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실사용 30평대를 쓰기 위해서 60억에서 70억을 고스란히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부동산으로 해주실 때 일반 60억 호가를 찍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60억이 온전히 들어갑니다. 이 온전히 들어가는 60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을 아주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이 이렇게 되거든요. 1, 1, 50, 30 이렇습니다. 1억 이하가 10%, 1억 초과해서 5억 이하가 20%, 5억 초과해서 10억 이하가 30%, 10억 초과해서 30억 이하가 40%, 30억 초과가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전부 다 30억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쉽게 생각했을 때 괜찮은 아파트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실 때 고스란히 증여세가 50%입니다. 지금 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A동 같은 경우 실제 사용 면적이 32평이었고요. 이 32평에 대한 분양가는 당연히 금액대가 70억대였지만 여기에 대한 계약금 10%, 그 다음에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30%였는데요. 27년 6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럼 일단 10% 증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0%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시겠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받고요. 나머지의 준공 때 담보대출이 얼마큼 될지는 자녀분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머지를 풀어가는 방법이 조금 더 손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단지 자체가 일반 오피스텔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나머지 단지의 가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한 게 굉장히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단지형이 아니라 건물 하나의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래서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고분양가이긴 하지만 용산공원도 영구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서 단지형이고 또 신세계 백화점 브랜드 상업시설도 같이 조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로즈우드 호텔 서울 서비스까지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만한 단지도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렸고요. 더 궁금한 부분은 전화 문의를 주시면 모델하우스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태복플래닝 최재현 대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들어설 자리, 서울 중심에 위치한 명품 주거 공간의 시작점입니다. 곧 이곳이 프리미엄 라이프를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전체 부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지 전체의 스케일과 함께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단지 바로 앞으로는 용산공원, 뒤편으로는 남산이 펼쳐져 있어 전후면 모두 뛰어난 조망과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용산공원 조망과 남산 파노라마 뷰를 즐기실 수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쪽에 보이시는 곳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공사 현장, 이쪽에 보이는 곳이 수송부 부지입니다. 이곳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서 10분 거리인 용산 가족공원입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찾고 평일에는 조용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입주민들의 일상이 됩니다. 앞으로 용산공원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위한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삶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입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더욱더 큰 장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와 여가 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그 입지만으로도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치를 지니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현장과 용산공원 현장을 둘러보며 이 입지가 가진 진짜 가치를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자연과 도심, 문화와 생활이 모두 연결된 특별한 공간, 서울 중심의 단 하나뿐인 라이프 스타일,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태복 플래닝 최재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